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열공개 전조체 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 문열공개 전조체 시는 충청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3세 동정국 최유링이 요절하신 사건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사건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사건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려사 세가 공민왕 4년 1355년 기록을 보면은 2월 24일에 전라도 알염사 정지상이 원나라에서 온 의향사 에스부카를 전주에서 감옥에 갔던 후에 스스로 왕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니 왕이 놀라면서 정시상을 순군옥에 하옥시켰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적고 말았어요. 또 고려사 전료 공민왕 4년 1355년 같은 해죠. 11월에 전주를 전주 목에서 전주 부곡으로 강등시켰다. 에스부카를 잡아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사건이 터졌고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전개가 돼 가지고 11월 달에 가서 전주를 부곡으로 강등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동안에 엄청난 말하자면 썸씽이 있었겠죠. 고려사 지리 전주 목의 연혁 공민왕 4년 1355년에 원나라에서 온 사신 에스부카를 잡아 가두었으므로 부곡으로 강등시켰다. 공민왕 5년 1356년에 다시 완산부로 성격시켰다. 그러니까 1355년에 강등시켰다가 56년에 다시 되돌린 게 1년 만에 다시 되돌린 거죠. 사건의 시마를 정리를 해보면은 공민왕 4년 1355년 2월 중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2월 24일에 정지상을 순군옥에 투옥했으니까 이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난 거는 2월 초쯤이겠죠. 정지상이 2월 초 사건 내고 이제 걸어서 어딥니까 저기 개선까지 올라가는 걸 다 감안한다면 한 2월 초순쯤에나 이 사건이 발생했겠죠. 그랬다가 11월 달에 전주가 목에서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랬다가 1356년에 다시 전주 부곡이 전주부로 복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1355년 2월에서 1356년 사이에 많은 사건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졸고천백이라는 이 책이 지금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 있는데 이 책의 간기를 보면은 지정 14년 갑오 8월에 진주목에서 개판함 그랬는데 1354년이죠. 1354년은 에스부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에스부카 사건이 55년 2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8월이니까 6개월 5개월 전이죠. 사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이 졸고천백이 이렇게 간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목사, 중정대부, 전교령 겸 관내 권농사체 용생하고 알념사공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주도를 해서 졸고천백을 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인지문 사륙이
총 이게 15건인데 이 중에서 권지 7, 7, 8, 9를 진주목이 간행하고 1권에서 6권까지 그리고 10권에서 15권까지를 다 복주목이 간행해요. 원래는 이게 7권부터 15권까지가 진주목, 1권에서 6권까지가 복주목이 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도 보면은 진주목 개판, 진주목에서 인쇄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인지문 사륙을 7권에서 15권까지를 다 진주목이 하려던 것인데 7권에서 9권까지밖에 간행을 못하고 10권은 간행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게 불가능했었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3권만 간행하려 했다면은 저기 13, 14, 15 이 3권을 진주목이 간행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7, 8, 9를 간행했다는 얘기는 10, 11, 12, 13, 14, 15, 16 요거는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사고가 터져서 못했다 이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알염사공 최용생은 진주목사 때 최해의 문집을 간행했어요. 졸고천백과 동인지문 사륙을. 그런데 1354년 8월 달에 졸고천백이 간행된 것은 확인이 되고 1354년에서 1355년 사이에 동인지문 사륙을 간행했는데 미처 다 못하고 일부 첫대가리 3권만 간행하고 나머지를 복주목으로 넘기고 갑작스레 관할지 사천으로 응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인지문 사륙의 10권에서 15권까지를 복주목이 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인지문 사륙은 보물 710호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6권까지 복주목에서 간행했고 10권에서 15권까지 또 복주목이 간행하고 중간만 싹 7권에서 9권만 진주목이 간행한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건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려사 세가 공민왕 6년 1357년 이건 사건 1년 후입니다. 사건을 하고 1년이 지났어요. 8월 계묘일이 초하루에요. 검교대호군 최용각의 자산을 모두 빼앗고 수졸로 강등을 시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건이 일스포카 사건이 정리되고 1년 후에 있은 사건이에요. 대호군공 최용각은 전주에서 전주철씨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갔고 큰 형님 알염사공 최용생도 벼슬에 나갔고 동생 판사공 최용갑도 벼슬에 나갔고 전주에서는 이분이 이제 진로 어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향리를 물려받았을 것 같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교대호군을 받았는 거죠. 이 검교대호군은 진짜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명예직으로 받은 거죠. 물론 당연히 다 돈 주고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스포카 사건을 그 향리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마 총지휘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랬다가 1356년에 사건이 종결됐고 그 후속책으로 대호궁 최용각을 수졸로 강등시켜서 힘을 빼버린 거죠. 이거는 그 개혁 정치를 이제 벌리는데 그때 척결 대상으로서 후속 조치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1356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척결을 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죠.
만약에 대후궁 최용각이 전주에서 그 힘을 가진 금교 대후군이 질 정도의 힘을 가진 향리인데, 이 향리가 에스포카 사건을 지휘를 해서 그만큼의 일을 저질렀다면은 가만둬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그 대호궁공 최용각,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공찬시 병서라는 글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83호 녹동서원 소장 목판 및 고문서류의 일부로 있는데 1437년에 정곤이 지은 글이에요. 이 제공찬시 병서하는 이 글이 거기에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지정병술년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나라는 건 누구냐면은 연천공 최덕지 이분이에요. 이분의 아버지 월당공 최담 이분이 지정병술년 1346년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해는 원나라 순제 지정 5년이고 고려 충묘광 원년이다 그랬는데 이게 좀 틀렸어요. 병술년은 지정 6년이야. 충묘광 원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1년이 틀렸어요. 잘못 적힌 거예요. 9살이 됐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므로 성인을 본받으며 성장하셨다. 아버님은 동정공 최의린이에요. 이분이 9살 때, 아들이 9살 때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제공찬시 병서는 연천공 최덕지 이분이 김제 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은 글인데, 그때 이제 김제 군수로 부임하기 전에 선친 아버지 월당공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김제 군수로 부임을 해 왔 거예요. 김제 군수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년상을 치르고 이제 김제 군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김제에 나와 있는 은퇴에 살고 있는 정곤한테라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력이 이렇다고 적어서 주면서, 그 메모를 주면서 정곤한테 이 글을 지어 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명인사 10명이 지은 그 찬시집의 서문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당공을 찬양한 시 10개, 이 10개의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녹동서원 소장 목판 및 고문서류에는 이 제공찬시 병서뿐만 아니고 이 10명의 찬시가 다 수록되어 있죠. 동정공 최의리는 아들 월당공이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월당공이 1346년생이니까 1355년에 9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당공에 누님이 있어요. 이 누님이 누구냐면 전주유씨 유국수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1355년을 따져보면 동정공의 나이가 30대 초반, 이제 30이거나 뭐 31~2살 딱 이런 나이예요. 말하자면 행동대장으로 활동하기 아주 적합한 나이.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대리, 과장 이런 정도 나이죠. 아주 직접 전방에서 제1선에서 행동하기에 적합한, 아주 적합한 이 나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스푸카 감금 사건의 현장에서 행동대장으로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하는 데서 일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상 에스푸카 감금 사건의 첫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알념사 정지상, 이 정지상의 열전이 고려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상 열전을 중심으로 에스푸카 감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